부산 의료원은 코로나19 시기에 부산 시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낸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의료 인력이 이탈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병상 가동률이 40%대로 전국 지역 의료원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대책은 없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보건의료노동조합 정지환 부산의료원 지부장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부산의료원이 지역 의료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 부산의료원은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오랫동안 지역에서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지역 주민의 공익 진료, 그다음 감염병 대응, 또 예방 사업, 그리고 보건의료 교육 등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의료원의 역할입니다. 예, 부산 의료원이 지난 2020년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갖고 감염병 환자 치료하고 관련 업무에 집중을 했거든요. 당시 일반 환자들을 모두 민간 의료기관으로 이동을 시켰는데 이 코로나 전담 임무를 수행했던 당시 상황도 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코로나가 이제 2020년도 이제 발생하고 난 이후에 막 너무나 크게 확산되다 보니까 이 팬데믹 대응을 위해 가지고 정부와 부산시 보건당국은 부산의료원을 부산 지역 유일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의료원은 강한 전형성과 높은 치사율로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잃게 만든 이 코로나19로부터 시민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원의 모든 기능을 감염병 대응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또 직원들은 의료 현장을 또 지켜내면서 한 명의 그 확진 환자분이라 더 살려내기 위해서 헌신과 이렇게 뭐 노력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네. 그래도 또 시민분들께서 많이 당시에는 격려도 해주시고 덕분에라는 응원도 해주셨기 때문에 현장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산 시민을 위해서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이후에 팬데믹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병원의 상황이 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 한 2022년 후반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완화가 되면서 네. 이제 의료원도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정상화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었는데요. 한 2년 6개월간의 감염병 대응으로 인해 병원의 기능은 너무나 훼손이 많이 되어 있었었고요. 떠났던 환자분들도 돌아오지 지금 현재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수했던 기존의 많은 의료진 분들이 민간병원으로 잘 이제 병원을 그만두면서 옮겨갔었고요. 그리고 그 다른 의사의 공백을 저희가 이제 잘 이렇게 메울 수가 없다 보니까 또 병원의 진료 기능이 또 떨어지고 의료 수익이 감소하는 그런 이제 악영향이 현재 좀 미치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 전담 임무를 잘 수행을 해왔던 이 부산 의료원인데, 근데 이 코로나19 이제 회복된 이후에 병상 가동률이 아직까지 40%대에 그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이 부산 의료원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그 2015년에 그 메르스 보건위기 당시에도 부산 의료원은 한 6개월 이상으로 이제 지역에서 감염병 대응을 했었었는데요. 이 당시에도 운영 기능이 회복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이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으로는 최소 4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을 해서 지금 부산 의료원은 이 코로나 여파로 환자들이 이탈하고 의료진도 이탈하고요. 그리고 지금 110개 병상 정도의 2개 병동이 폐쇄가 되어 있고요. 병상 이용률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최근에 그 의정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공의 이탈까지 어쨌든 경영 악화가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매월 또 많은 적자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메르스보다 코로나가 훨씬 더 이제 파급력이 컸고 그리고 또 기간도 오래되다 보니까 메르스를 이제 회복하는데 1년 걸렸다고 하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엔 한 4년 이상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사업까지 폐지가 됐다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대응 당시에 그 공공의료가 취약한 부분들이 부산시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어찌 보면 더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부산의료원이 수행하는 공공의료 사업 중에서 3포원 통합 지원 서비스라는 대표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부산시가 여러 이유로 이 사업을 이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려서 현재 이제 폐지가 된 상태인데요. 아시다시피 부산은 이제 공공의료가 거의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근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의료 취약계층들을 경제적 약자분들을 발굴해가지고 복지, 의료, 보건 서비스를 이거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아주 이렇게 수준 높은 서비스인데 이런 부분들이 복지, 의료, 보건이 3이고 이제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3, 4, 1인 거네요. 예, 진료를 제공하면서 이제 건강 정진도 다르게 하는 이런 아주 괜찮은 이제 좋은 서비스였는데 이게 폐지가 돼서 뭐 그냥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그 무엇보다 심각한 건 적자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의료진과 같은 병원 구성원분들 참 심적으로
크게 지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게 뭐 저희가 코로나 당연히 공공병원 직원으로서 책무를 다한 거기 때문에 예. 뭐 크게 많은 보상을 원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네. 너무나도 지금 좀 어쩌면 방치가 돼 있다 보니까 병원이 이제 극심한 경영난으로 몰리고 이제 매월 직원들이 걱정을 하는 그러니까 토사구팽이란 말 점점 심정으로 요즘에 너무나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예, 직원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허탈해하거나 또 비통해한다는 말들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늘어나는 적자가 부산의료원의 운영이나 경영을 더욱 위축하고 있어가지고 이러다가 진짜 존폐이기까지 가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요. 직원들이 정말 많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토세아 구팽이라는 그 네 글자가 이렇게 의료원에 적용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역 공공의료 체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만약에 다른 감염성 질병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또 이렇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든요. 네네. 예, 현재 그 부산시는 그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활동들을 사업들을 이제 벌리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부산시 공공의료 벨트 구축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중부산에는 이제 부산의료원을 두고 지금 서부산에는 이미 지금 건립을 진행하려고 있는 서부산의료원 그리고 예. 동부산에는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부분까지 해서 어쨌든 부산 시민들에게 차별 없는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짓기만 잘해서 되는 부분이 절대 아니고 그렇지. 예, 거기에 따른 충분한 운영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는 지원들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처럼 부산의료원이 이렇게 방치가 된다면 어쨌든 현재로서는 부산 공공의료 취약도시인 부산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산의료원인데 이 기능이 더욱 약화돼가지고 어쩌면 부산이 시민건강도시가 아니고 시민건강 불안도시로 변해가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래 부산 의료원도 적자 회복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서부산 의료원 침례병원이라고 잘 운영이 될까 하는 이런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듣기로는 부산 의료원과 비슷한 규모의 지방 의료원이 있는 인천하고 대구도 70% 이상 회복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타시도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타시도 사례를 먼저 좀 짚어보신다면요. 예, 어쨌든 그 서울이나 서울시나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는 그 관할 지방의료원의 회복을 위해서 그 지자체의 재정을 통해서 운영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해당 지역의 공공병원의 정상을 앞당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예, 특히 경기도의 사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경영위기에 처한 지금 경기도 의료원이 6개가 있는데 내년도 출연금을 259% 상승한 635억 원 이제 규모의 예산 반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또 공공병원을 2개 추가로 짓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지역 공공의료 강화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로 선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지방의료원들의 회복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민간병원도 아니고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 수행 이후에 이렇게 또 그러니까 토사구팽이 왜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시가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건가요? 예, 일단 그 지금 코로나 대응 여파로 부산의료원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사실을 부산시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면담도 진행을 만나고는 있는데요. 책임을 다하겠다고는 하나 어쨌든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나 또 의사 수급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좀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부산시가 현재 재정 부족으로 시 세수 부족으로 선제적 지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 여건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의료원은 또 외부 자금을 차입하고 여기에 따른 부채가 증가되고 이자 부담까지 더해져 가지고 경영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 적자거든요. 그런데 이 적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인력 감축이라든지 또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자구책만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참 어렵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부산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좀 어떤 대책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의료원이 예전에 뭐 사스도 있었지만 메르스, 코로나 등 국가적 보건위기에 대응할 때마다 어찌 보면 기능이 더 강화되고 해야 되는데 경영 상황이 오히려 더 계속 나빠지니까 굉장히 좀 현장에서 직원들도 힘들어하는 상황인데요. 의료원은 또 자구책의 일환으로 인력 감축을 해서 인건비 절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의료원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의료원을 찾는 환자분들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그리고 국가재난위기 상황에 대응한 공공병원의 회복조차 이 부산시가 지자체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팬데믹 감염병이 다시 발생했을 때 그 공공병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이는 또 부산 시민의 건강 기본권이 확보되지 않음을 또
뜻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지방 의료원의 당위성은 누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건데 네. 이렇게 건재해야지 지금 같은 의료 공백에도 안정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끝으로 확실하게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예, 의료원은 공공병원입니다. 이제 공익적인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착한 적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이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부산시가 마련해주기를 이제 당부드리고요.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계획을 빨리 마련해가지고 부산의료원을 정상화시켜서 지역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코로나 전담병원이라는 인식 때문에 시민분들이 또 좀 이걸 찾는 부분들을 꺼려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정말 많은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시민분들께서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믿고 찾아주시고 특히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노동조합 정지환 부산의료원 지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오늘 끝곡으로 저희가 또 부산 의료원과 우리 부산 시민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예. 백예린의 지켜줄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으로 지켜봐 주이소. 자갈자짐의 18,541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 정경진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